교통사고에서 성기능 이상이 생기려면은 고환이 파열된다거나 인사양반 나니.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워라기 권영록 사무국장입니다. 오,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교통사고 자력 구제. 아니,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제 구제를 한다라는. 이 책 안에 50개 사례를 넣어 놓으셨는데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으면 여기 목차에서 찾아서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나한테 이 사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0건 안에 90%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가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하는 거를 그대로 들어보고 싶다. 이제 제가 보험사 직원이랑 협상하는 내용을 시국 대본처럼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책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 한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잘 안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다쳐서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성기능 장애? 네. 잠깐만요. 교통사고로 성기능 장애라고? 이렇게 성기능 장애가 생겨도 팔 다치거나 다리 다치거나 그거랑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생각보다는 적어요. 한 1-20% 정도만 인정을 해주니까 노동 상실률을, 내 사무 능력이 떨어지고 육체 노동을 하는 데서 어떤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날 텐데 그렇죠. 극단적으로 치면은 너 손 하나 없을래? 아니면 성기능 마비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게 진짜 고민이 될 정도잖아요. 남성 입장에서는. 오야 진짜. 근데 그거를 어쨌든 법원에서는 10에서 25%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고 보험사에서는 최대 뭐 한 5-6천만 원밖에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소송 해봤습니까? 일단 후유장애라는 거는 앞으로 얼마큼 살 날이 남았냐, 사고를 당했을 때 저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냐, 그 두 가지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도혜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예. 그때 사고 당시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돈을 꽤 많이 버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3억 이상 됐던 것 같은데 나이가 40 몇 세밖에 안 되셨는데도 보험사에서 제한한 금액은 한 4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소송했을 때 제 기억에 한 1억 1천 몇백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보험사 말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시 돌려놔 뭐지 이럴 수 있으시죠. 그렇죠. 아니 사고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뭐 아무리 많이 합의금을 준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정말 이득이 될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보험이나 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억울하고 어쨌든 내가 손해지만 최소한의 것을 받는 정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키우시나요? 좋아하죠. 키우진 않아요. 아. 너무 좋아서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강아지가 만약에 죽었어요. 얼마를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예. 강아지의 무게를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랑 비례해서 그 정도의 고기값.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두 번째, 이 강아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완견 스토어에 가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 정도 가격일지. 그것도 말이 안 돼. 내가 키우던 강아지는 이건 가족인데 그걸 그 정도로 받으면 그럼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햄스터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 가서 이렇게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햄스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그 병원 원장이 죄송해요 그러더니 5,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천 원으로 다시 살아 이거잖아. 다시 햄스터 사세요. 물건의 개념이죠. 이게 과거의 판례예요. 자기 강아지나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드물었으니까. 감정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유가족이 위자료라는 걸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될까? 요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네. 네. 근데 시골에서는 누렁이, 유기견 그냥 키우게 된 강아지를 차에 실는 경우도 있잖아요.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났어. 개가 죽었어. 그 개를 안고서 내 애완견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악용 가능한데? 차 안에 동물이 있었으면 꼭 펫이라고 한번 우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 안에 갑자기 새가 들어왔어. 이거 우리 펫이었어요. 아무튼 동물은 다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네. 어쨌든 이제 법원 판사님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다행히도 교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줘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점점. 동물을 점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요즘은? 교환 가치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판례가 나오는 금액들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는 준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부상인 경우는? 사람하고 똑같죠. 치료비만 주는 거예요. 동물 치료비가 사람 치료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쟁이 되게 많아요. 너는 안전벨트를 안 채웠으니까 너의 부주의로 강아지가 부상하게 된 거야. 내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밖에 질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도 당연히 안전벨트 안 매고 교통사고 당하면은 그 사람 과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썬루프로 막 하고 개같이 운전하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거 같이 운전하시면 안 되지. 자기 혼자 운전하고 걔는 안전벨트 매놔야죠. 아니면 케이지에 넣든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안전하게도 지켜줘야죠. 그거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있으면 강아지가 에어백을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다쳐요. 그렇죠. 운전자와 에어백 사이에 강아지가 끼는 거예요. 에어백은 화약이기 때문에 폭발에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절대로 안고 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은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되게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장애가 생겼어요. 음주운전 플러스 중앙선 침범까지 한 거예요. 아유. 이 차량은 모합이었고 상대 측 차량은 모닝인지 스파크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경차였는데 경차요. 부딪혀가지고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어이구. 그래서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놓고 살인이죠. 살인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어쨌든 과실치사범. 음주 운전을 하는 게 어떻게 과실이야. 자기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그거는 과실이라기보다는 흉기를 그냥 아무데나 휘두르면서 거리를 다닌 거죠. 누구 하나 걸리면 죽는 거. 죽을 줄은 몰랐어요. 과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아무튼. 그런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자도 어쨌든 간에 자동차 보험은 들고 탈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면책금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 보험사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줘요? 네,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물론 이제 형사처벌은 당연히 따로 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면책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몇 억이 돼요, 몇 억. 몇 억을 내야 보험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법 감정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음주운전 하다가 자기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되게 많이 다쳤어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앞에 막 척수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가 음주운전 한 사람의 몸은 치료해준다.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피해자의 몸 다친 거, 자동차나 물건 망가진 거 다 배상해주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차는 어떻게 돼요? 가해자의 차는 당연히 안 물어주죠. 그건 옛날부터 안 물어줬어요. 몸을 물어준다고요. 별도의 구상권도 없이 네, 그냥 그건- 이 사람의 몸을 물어준다. 이상하네. 왜 물어주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한 피해자가 그러면 나 몰라 그러고 병원에서 들어 누우면 합의금도 줘요? 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엄청 많고요. 지금 황당한 케이스가 바로 그건가요? 예,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보험사에서 거의 3억 가까이 준 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시고 상대방 3명을 사망케 하고 자기 스스로도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한테 받은 돈이 2억 9천 3억 뭐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야, 왜 2억 9천밖에 안 줘? 더 줘. 아니 그거는 안 돼요. 자기가 보험에다가 내가 만약에 다치면 난 이 정도 금액 받아야 되라고 이제 약속한 계약 금액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운전자 같은 경우는 마약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면 자기 몸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청구한다면 말도 안 된다. 보험사에서 우리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못 물어주겠다 소송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가서도 다 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참 이유를 알기가 어렵네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거의 영원히 자동차 보험이 존재하는 한 줘야 된다. 음주운전 사고자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보험사로부터. 이게 바로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운전하다가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담보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비싼 게 자동차 상해예요.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려고 더 싼 거만 체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상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신체 손해라는 게 있고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 야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신체 사고는 줄여서 자손, 자동차 상해는 자상, 자손 자상. 와 어렵네. 뭘로 가입하셨어요? 무조건 풀옵션이에요. 대단하신데.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네. 싸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쵸. 싸게 하시다 보면은 자동차 상해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안 하죠 보통. 그거 빼면 한 1, 2천 원이라도 싸지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나긴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해줘요. 아 너무 보상의 폭이 크다 보니까 법 감정이나 법 상식에 너무 위배되잖아요. 심정적으로는 그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들어서 뭔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자동차 상해를 들고 싶네요. 무조건 자동차 상해 들어야죠. 예전에 또 제가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저 사람은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싼 거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사연이 그렇게 들겠죠. 돈이 비싸더라도 보험은 자상뿐만 아니라 더 많이 보장되는 거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래 봐야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모든 걸 다 넣잖아요. 그럼 한 130만 원 정도예요. 아니 30만 원 그지. 나는 그거 보상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30만 원 더 낸다 그러면 어지간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너무 크죠. 하지만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분이시라면 다음부터 무조건 풀옵션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로 자손 아니라 자상을 꼭 드셔야 된다. 반드시. 교통사고 자력구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금 100권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댓글 폼에다가 입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눌러서 입력해주시면 10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 책이 지금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자신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 50가지 안에 대부분 본인의 케이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케이스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대략 한 5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이득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한영이었습니다. 골프하기 권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당한 그 내용하고 이름 정도만 바꿔서 똑같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이걸 도와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다 공개를 해놔도 이거조차도 두려워서 안 하신 분들 사실 태반이실 것 같아서. 여기 폼에 있으니까 폼에 입력해 주시면 사연 보고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한 분한테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